60이 넘으면 인생이 끝난 줄 아셨나요? 하지만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그걸 알았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지금 당신은 그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세대를 초월해도 통하는 인생의 진리들. 병원 침대에 누워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족이 멀어져야 관계의 귀함을 느끼고, 외로움에 사무쳐야 비로소 사람이 그립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단 한 문장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인생의 진리 10가지를 나눕니다. 당신의 60대, 70대가 단지 버티는 삶이 아니라 빛나는 마지막 챕터가 되길 바랍니다. 60대, 70대가 꼭 알아야 할 인생 진리 10가지. 진리 1. 건강이 곧 자유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감옥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건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자유는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을 잃는 순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다 사라지니까요. 68세 김영수 씨는 정년 퇴직 후 부인과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동안 못 즐긴 인생을 만끽해보자며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놨죠. 그런데 출국 한 달 전 갑작스런 협심증 진단. 급히 스텐트 시술을 받고 여행은 취소. 그 후에도 만성 피로, 무기력 약물 치료에 의존하는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여행 대신 병원, 즐거움 대신 후회. 김 씨는 말합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냥 조금 피곤한 건 줄 알았어요. 그 한순간의 무관심이 남은 인생을 묶어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말한 적 있지 않나요? 나이 들면 어디 하나쯤 아픈 거지 뭐. 병원 가봐야 돈만 깨져.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병이 아닙니다. 건강을 소홀히 한 우리의 습관과 태도입니다. 무심코 넘긴 허리 통증, 당뇨 전 단계 수치, 고혈압. 그냥 참고 넘어간 것들이 결국 우리 몸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회복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회복된다고 해도 이전의 삶으로 완전히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걷기 운동은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혈액순환, 근력 강화,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2. 음식에서 설탕과 가공식품 줄이기. 단 게 땡긴다는 건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식사일기를 쓰고 자연식 위주로 바꿔보세요. 3. 정기검진 루틴 만들기.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6개월에 한 번 건강을 점검하세요.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 관련 지표는 꾸준히 체크해야 합니다. 4. 건강은 투자라는 생각 갖기. 좋은 침대, 적절한 보충제, 꾸준한 스트레칭. 지금 쓰는 돈이 병원비를 줄이고 자유시간을 늘려줍니다. 지금 아프지 않다고, 괜찮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건강은 당연한 게 아니라 관리해야 얻는 권리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걷기, 음식 검사.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진리.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우리 모두에게 하루는 24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시간이 모자라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남아돌까요? 오늘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을 결정짓는 진리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70세 박영수 씨는 은퇴 후 시간을 허투루 보내며 우울함을 느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고 할 일도 딱히 없었죠. 하지만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취미로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작품이 완성되고 전시회에 나가면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알차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하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 걸까? 생각한 적 있지 않나요? 시간이 남아도는 듯한 무료함, 또는 쫓기듯 바쁘기만 한 일상. 이 모두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은 공평하지만 활용은 불공평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주어진 시간에 끌려다니고 계획 없이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결국 시간이 모자라거나 허무함에 빠지게 되죠. 5. 실천 가능한 해결책. 1. 하루 일과표 작성하기. 간단한 메모장에 오늘 할 일을 적어보세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면 성취감이 쌓입니다. 2. 하루 한 가지 미션 정하기. 예를 들어, 오늘은 친구에게 전화하기 혹은 10분간 명상하기 등 작은 행동이 인생에 큰 변화를 만듭니다. 3. 버리는 시간 점검하기. TV 시청, 스마트폰 무작정 사용 등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을 줄이세요. 4. 새로운 취미 또는 배움 시작하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습관이 행복을 만듭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 오늘의 미션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매일 작은 변화를 쌓아가세요. 그 길이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진리 3. 가족은 가장 가까운 보물이자 가장 쉽게 잃는 것.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때론 가장 멀게 느껴지는 존재. 가까운 만큼 놓치기 쉽고 잃고 나서야 깨닫는 소중함. 오늘은 가족이라는 보물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72세 이정희 씨는 자식들과 멀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작은 오해와 소통 부재가 쌓이면서 연락도 끊겼죠. 어느 날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제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고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해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지금은 서툴지만 자주 만나고 전화도 자주 하며 관계를 회복 중입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다툼, 오해, 거리감을 느낀 적 있나요? 아무리 가까워도 때론 소중함을 잊고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우리의 가장 큰 힘이고 결국 가장 단단한 울타리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서로의 상처와 오해가 커지면 회복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가족이라는 보물을 잃지 않으려면 작은 노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5. 실천 가능한 해결책. 1. 하루 한 번 가족에게 감사 인사하기.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가 큰 다리가 됩니다. 2.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 불편한 감정은 쌓아두지 말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세요. 3.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만들기. 짧은 산책, 함께 식사하기, 전화 한 통화라도 꾸준히. 4. 과거의 상처는 미루지 말고 해결하기. 시간이 약이지만 행동이 먼저 필요합니다. 가족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보물이자 언제든 잃을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노력으로 그 보물을 지키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손잡는 순간이 여러분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진리 4. 인생은 비교가 아닌 감사의 싸움이다. 남과 나를 비교할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 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인생의 진짜 싸움은 비교가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싸움입니다. 65세 김영희 씨는 늘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면 부러웠고 자식들이 잘 되는 집을 보면 마음이 아팠죠.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교가 행복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 생각할수록 마음은 지치고 삶은 피폐해집니다. 대신 오늘 내가 가진 것, 감사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현대사회가 비교를 부추기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고 행복은 점점 멀어집니다. 5. 실천 가능한 해결책. 1. 매일 감사일기 쓰기.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2. 비교하는 순간 멈춤 버튼 누르기. 마음이 흔들릴 때 깊게 숨 쉬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비교하지 말자. 3. 주변 사람에게 감사 표현하기.
가족, 친구, 이웃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세요. 4. SNS 사용 줄이기. 비교심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생은 끝없는 비교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오늘부터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삶에 행복과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진리 5.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다.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미래 걱정에 사로잡혀 오늘을 놓치고 있진 않나요?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건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오늘 여기서 진짜 삶을 만나야 합니다. 69세 이민자 씨는 늘 지나간 후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왜 그땐 몰랐을까? 어느 날 명상을 시작하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잠시라도 현재에 집중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지나간 일에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걱정했죠.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순간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는 것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지금을 놓친 채 과거와 미래에 정신이 팔려 삶의 기쁨을 잃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와 불안이 쌓이고 건강과 행복이 멀어집니다. 5. 실천 가능한 해결책. 1. 하루 5분 명상하기.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지금에 머물러 보세요. 2. 하루 한 가지 현재의 감사 말하기.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사한 점을 적거나 말하세요. 3. 스마트폰, TV 등 분산주의 줄이기. 주의가 흩어지면 지금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4. 걷기, 요가 등 몸과 마음을 느끼는 활동하기. 신체 감각에 집중하면 현재에 머무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지금을 사랑하고 느끼며 살아가세요. 그 순간이 여러분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진리 6.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가족, 친구,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면 가장 먼저 나 자신과 화해해야 합니다. 68세 김정숙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외롭고 지쳐 있었죠. 어느 날 상담을 받고 나서야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지금은 자기 시간을 갖고 좋아하는 일도 하면서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는 않나요? 나는 왜 이래야 하지?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할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마음은 늘 허전하고 불안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면서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결국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5. 실천 가능한 해결책. 1. 매일 나에게 칭찬 한마디 하기. 작은 것이라도 자신을 인정하세요. 2. 나를 위한 시간을 꾸준히 만들기. 좋아하는 취미, 휴식, 운동 등으로 마음 돌보기. 3. 부정적인 자기 대화 멈추기.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대신 나는 충분해 말하기. 4.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받기. 상담, 명상, 힐링 프로그램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따뜻한 사랑을 주세요. 그것이 가족과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진리 7. 단순한 삶이 곧 평화다. 복잡한 삶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끊임없는 욕심과 정보, 선택의 홍수 속에서 진짜 평화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삶은 바로 그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70세 박선희 씨는 은퇴 후에도 바쁘고 복잡한 일상에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생활 방식을 바꿔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하루 일과도 단순하게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평화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복잡한 일과 문제에 치여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치고 스트레스가 쌓이죠. 단순함은 복잡함 속에서 벗어나 나 자신과 만나고 진정한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문제는 복잡한 삶에 익숙해져 단순함을 두려워하거나 귀찮아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복잡함이 계속되면 결국 마음의 병이 찾아옵니다. 5. 실천 가능한 해결책. 1. 불필요한 물건 정리하기. 집안 물건 중 오래 쓰지 않은 것부터 정리해 보세요. 2. 하루 일정 단순화하기. 꼭 해야 할 일 중심으로 계획하고 쉬는 시간도 꼭 가지기. 3. 디지털 디톡스 시도하기. SNS, 뉴스 등 정보 과부하에서 잠시 벗어나기. 4.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 산책, 정원 가꾸기, 조용한 명상으로 마음을 단순하게. 단순한 삶이야말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선물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정리하고 단순함 속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진리 8. 돈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이 돈은 곧 행복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돈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 진짜 행복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67세 이광수 씨는 젊을 때부터 돈 벌기에만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많은 돈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허전함을 느꼈죠. 이후 돈을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고 가족과 시간, 건강을 소중히 여기면서 삶의 균형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 많으시죠? 돈이 없으면 불안하다,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끊임없이 쫓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돈은 행복의 도구일 뿐, 그것에 매몰되면 진짜 삶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목적이 되면 인간관계, 건강, 행복이 뒷전으로 밀린다는 점입니다. 결국 돈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5. 실천 가능한 해결책. 1. 돈을 수단으로 재정립하기. 매일 돈은 내 삶을 돕는 도구라고 스스로 다짐하세요. 2. 돈 대신 시간과 건강에 투자하기. 가족과 보내는 시간, 취미, 건강관리에 우선순위 두기. 3. 감사하는 마음 키우기. 가진 것에 감사하고 과도한 욕심을 줄이기. 4. 재정 계획 세우기. 무리한 소비보다 계획적인 지출과 저축으로 안정감 갖기. 돈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제대로 써야 진짜 행복이 옵니다. 오늘부터 돈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진리 9. 누구나 외롭다. 외로움을 인정하는 순간 치유가 시작된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누구나 외롭고 그걸 인정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순간 내 마음의 외로움을 마주해 보세요. 72세 이순자 씨는 가족이 멀리 떨어져 살고 친구도 줄어 외로움을 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숨기지 않고 주변에 솔직히 이야기하며 지역 모임과 취미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마음의 공허함이 점점 채워졌습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줄어들고 건강 문제도 겹치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죠.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한 용기입니다. 문제는 외로움을 부끄러워하거나 외면하면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우울감, 무기력증, 건강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실천 가능한 해결책. 1. 외로움 솔직히 인정하기. 감정을 숨기지 말고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2. 주변 사람과 소통하기. 가족, 친구, 이웃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 나누기. 3. 새로운 모임이나 취미 활동 참여하기. 사회적 연결망을 넓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4. 전문가 상담 고려하기. 외로움과 우울감이 심할 때는 상담이나 치료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로움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존재하는 감정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인정할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 마음의 외로움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진리 10.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진짜 삶을 산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죽음과 삶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71세 김현수 씨는 암 진단을 받고 처음엔 큰 두려움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로 결심하면서 가족과 더 깊이 소통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지금 매일을 감사하며 진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죽음이라는 불가피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기 어려워 외면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수록 삶의 소중함을 놓치게 됩니다. 문제는 죽음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할수록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하고 불안에 시달린다는 점입니다. 결국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5. 실천 가능한 해결책 1. 죽음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기. 명상, 독서, 대화 등을 통해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2. 남은 시간을 가치 있게 계획하기. 가족과의 시간,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기. 3.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 오늘 하루에 감사하며 평화롭게 잠들기. 4. 주변과 소통하며 두려움 나누기.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 친구, 전문가와 이야기하기.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진짜 삶의 깊이와 자유를 맛봅니다. 오늘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인생의 10가지 진리 기억하시나요? 건강이 곧 자유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보물이자 가장 쉽게 잃는 것. 인생은 비교가 아닌 감사의 싸움이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단순한 삶이 곧 평화다. 돈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다. 누구나 외롭다. 외로움을 인정하는 순간 치유가 시작된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진짜 삶을 산다. 이 진리들은 모두 삶의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원칙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비록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신다면 늘 새로운 희망과 행복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힘들 때는 오늘 함께 나눈 진리들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